아, 안녕하세요. 솔로플랜입니다. 지금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일본 여성분들과 사귈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살기도 했고, 또 일본 여자친구와 사귄 적도 있고, 물론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 한국 남자분을 선택해서 한국 남자분과 사귀는, 한국말을 아주 잘하거나 좀 서툴지만 한국 문화와 한국 남자에 관한 어떤 동영상을 올리시는 일본 여성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정보 가운데 물론 일본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얘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 일본에서 살았을 때 한국 사람의 느낌으로, 한국 남자의 느낌으로 일본 여성분을 어떻게 사귀었는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일본 남성분들이나 한국 남성분들의 차이점, 그리고 일본 여성분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남자들에 대한 생각, 그건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거나 한국 남자분하고 사귀는 어떤 일본 여성분들의 단편적인 부분보다는 저의 시선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현실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 남성분들 보면 AV의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AV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환상만 가지고 일본 여성분들이 되게 소위 말하는 대로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가서 사귀어 보시면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더욱더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요, 정말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정말 잘생긴 분들 있죠, 미남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본어를 하시고 록봉기나 아니면 시부야의 뒤편에 있는 클럽, 그쪽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어떤 클럽에 갔을 때 거기에 오는 일본 여성분들을 꼬실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말 농도가 짙은 원나잇도 가능한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일본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본어가 첫째 안 된다, 그리고 평범하다, 그럼 일본에서 시선도 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떤 술자리에 갔거나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요즘에 유행하는 한국 타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사카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도쿄 가면은 신오쿠부라는 한인타운이 있는데, 그쪽에는 한국 문화가 좋아서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헌팅포차, 예를 들어서 있는 소주 한 잔, 이런 헌팅포차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술을 마시다 보면 옆 테이블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일본어가 되지 않는다면, 평범한데 일본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 여성 부류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요, 사실 일본 여자분들도 풍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소위 말하는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한국 남성분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활발하니까. 하지만 깊은 관계는 가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일본 여성분과 결혼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언어 교환이 제일 쉽고요. 언어 교환하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만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같은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서로 언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제일 쉬운 방법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순간 그 어떤 여성분인지 성함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분도 한국 남자랑 사귀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소개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코네스코라는 그 한국인이 만든 한국 사이트인데, 이거는 일본인들을 위한 한국에 있는 가게들을 소개하기 위한 그 인터넷 사이트거든요. 이 인터넷 사이트에 생활교류라는 카테고리의 커뮤니티 안에 대화의 만남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여자분이 거기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분들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정보를 흘리자마자 한국 남성분들이 거기에 가서 엄청난 대시를 했어요. 일본 여성분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일본 여성분이 한국에서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신 분이든 공부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관광으로 오신 분이든 한 분이 오셨는데 뭐 수백 명이 전부 다 붙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코네스코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이트 관계자가 그 커뮤니티 사이트 생활교류로 편성되어 있던 카테고리 안에 대화의 만남 그 카테고리를 싹 삭제해 버렸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 코네스코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분들은 한국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이나 한국에 있는 그 미용, 의료, 그 다음에 먹거리 이런 것들을 일본 현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이트였는데, 그러면서 만남이란 사이트도 그 카테고리 중 하나로 편성했었는데, 그 여성분들이 일본 여성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하자마자 완전 한국 남성분들이 그쪽으로 다 달려가서 엄청난 그 일본 여성들에게 구애를 하는 바람에 사이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한국 남성분들은 일본 여성과 사귀기 위해서 아니면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노력을 하시거나 엄청나게 희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본 여성분들이 좋은 점도 많습니다. 좋은 점도 많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더 만나기 힘든 분들이 일본 여성분들이에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언어는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히어링이 돼야 되는데, 엄청나게 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가 하루에 뭐 안부 인사, 그 다음에 너 뭐 했어? 지금 뭐 하니? 그리고 너의 취미는 뭐야? 뭐 이 정도 있죠. 가벼운 언어 정도는 배워서 매일매일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본어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학교에 가서 한 1년이 지나서야 귀가 이렇게 뚫린 상태였거든요. 사실 남의 나라 외국어 언어라는 게 사실 배우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독학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저도 뭐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알아듣기 때문에 10년 동안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좀 머리에서 기억을 했는지 대응하는 게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는 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그렇고 언어는 꾸준하게 사용하고 일본어 공부를 학습 반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여자친구가 생기면 일본어가 확실히 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언어 교환하는 그 어플 외에 또 만날 수 있는 부분은, 한국 분들이 일본 가면 무작정 가면 언어가 안 된 상태에서 헌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오사카 같은 경우는 도톤부리나 이런 곳에 가서 절대란 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정말 한국에서 뛰어나게 주목받는 분들, 정말 잘생긴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가능해요. 거기다가 언어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완벽하죠. 그런데 우리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일본 여성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소속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취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본의 어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일본 식당이나 한국 식당에 취직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구간이 최소 일본에서 1년 이상 그렇게 머물 수 있는 비자가 있다든지, 일본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만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 떨어져 있고 일본과 떨어져 있을 때는 어플밖에 없는데 그 어플도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서 인기가 있는 어플을 한국에서 사용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 뭐 그래서 밴을 새로 깔던가 아니면 돈을 지불하고 외국 해외 밴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일본 현지의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어렵다고 봐요. 돈 낭비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 문화와 관련된 커뮤니티가 좀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 다음인데요. 일본의 동유모라는 동경 유학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라는 굉장히 큰 사이트가 있어요. 그건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다양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동유모를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노미카이라고 한국에서 다음에 보면 한국에서 일본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노미카이가 있어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한국 한일 교류를 하면서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할 수 있는 노미카이. 제가 볼 땐 확률이 제일 높은 곳은 그쪽입니다. 다음 카페에서 지금 아직도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전통도 있고, 그중 제일 유명한 게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에 가서 카페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위치가 석천호수? 지금 잠실세내라고 하죠. 옛날에 신천이었는데 지금 잠실세내역 주변에 있는 카페인데, 2층에 있는 카페인데 이름을 좀 오래돼서 까먹었습니다. 거기가 아직도 한일 교류를 하고 노미카이를 통해서 한일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사이트 가셔서 한일 교류 카페 노미카이라고 치면 몇 군데가 뜰 겁니다. 그 중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곳에 가서 참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돈도 저렴하고, 제가 알기로는 참가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럼 마음껏 얘기하고 뭐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2차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술도 뭐 새벽까지 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만나시는 게 제일 빠르고 현실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정하게 사귈 수 있는 여성분. 그리고 한국 남자분들이 원나잇 생각하잖아요. 원나잇 생각하고 가신다면 사귀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결혼 상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정말 우리 결혼 상대자로 만나고 싶으면 되게 그래도 기준점이 있잖아요. 최소한 뭐랄까 여성스럽거나 바람기가 없거나. 근데 사실 SNS에서 화려하게 활동하는 친구들은 사실 결혼을 해도 어떻게 뭐랄까 정말 결혼 생활에 만족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친구, 현재도. 그리고 뭐 간호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무직이 되었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이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 없는 경우도 있고, 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만나셔야지만 오래 가고 장기적으로 결혼까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성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화려하고 이쁘고 모델처럼 이쁜 여성분들은 상위 1%, 그러니까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일본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뭐 당일 가서 일본 유명한 시부야 뒤쪽 그 클럽이나 아니면은 뭐 오사카 도톤보리 주변 뭐 그런 쪽에 가서 충분히 헌팅을 해서 소위 말하는 남발을 해서 원나잇까지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일부잖아요. 정말 잘생긴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도 그런 여성분들과 깊은 관계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풍속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카바조라고 하는 한국어로 하는 룸사롱에 다니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들, 아니면 또 이제 그런 유사 성행위를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분들, 우리는 구분을 못 하잖아요. 대부분 그분들은 이뻐요. 이쁘고 화장술도 좋아서, 물론 화장을 지우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꾸미는 걸 좋아하고 화려한 사람들이 많고 SNS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그분들을 다 사귈 수 있거나 소위 말하는 꼬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려면 좀 뭐랄까 어느 정도 일본어는 하실 줄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외모가 안 된다 그러면 일본어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본 여성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뭐 어떻게 해라, 디즈니랜드에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디즈니랜드에 가서 뭐 이렇게 꼬시면 확률적으로 높다고 하는데, 솔직히 남자 혼자서 디즈니랜드 시에 가서 꼬실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 될까요? 정말 정말 이에 가까운 성향, 그리고 되게 밝은 성향, 혼자서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에 가는 분이 정말 남자분이 중에, 한국 남자분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뭐 시도해볼 만도 한데, 저는 저 같은 성격은 못 간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뭐 술집이나 밥 먹으러 갈 때도 눈치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일본 여성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진지하게 다가가면 진지하게 받아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 중에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이트 중에 BOO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구글에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그 사이트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만나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의 사이트 중에 그 야한 사이트 있잖아요. 그 대아이라고 하는데, 대아이 매칭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는 약간 그 성적인 그런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돈도 뺏길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한국분이 일본 여성과 사귀고 싶을 때 정말 제일 좋은 방법, 첫 번째는 다음 사이트에서 한일 교류 사이트, 노미카이를 찾아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뭐 네이버 밴드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교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나머지 현지 앱을 통한다든가, 뭐 대아이 매칭 사이트를 뭐 이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AV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고, 정말 착한 분들은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성분들 중에 귀여운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와 맞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을 공략해서 일본어도 배우고 장기적으로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고, 오늘은 일본 여자를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